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쪽에 이제 스텝 C에 대한 질문을 좀 처리를 좀 해봅시다. 영상 보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수업 중에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또 질문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531번 문제가 되는데요.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라고 했고 그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을 만족한다고 했네요. 그럴 때 베타가 다른 근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요. 만약에 A의 X의 제곱에 B의 X 플러스 C 요거 0 잡았을 때 이 A하고 B하고 C가 유리개수라면 유리수보다 한 단계 더 큰 실수의 해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P 플러스 Q 루트 2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2가 근이 된다. 이거는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유리개수가 아니라 실개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복소근을 생각해야 됩니다.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가 근이 된다. 요 두 개가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ABC는 유리수지만 루트 3B가 이게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실개수란 얘기죠. 실개수에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다라는 말을 못한다고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고요.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이 방법은 이래요. 알파가 근이다 보니까 알파를 x 들어갈 자리에 대입을 해도 이게 성립을 한다. 그리고 무리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알파를 대입을 합시다. 원래식에 방정식 하다 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a에 2 플러스 루트 3 제곱에 플러스 루트 3에 b에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c 요게 0 돼야 돼요. 그래서 무리수 상등을 이용합니다. 이거 전개한 다음에 ABC 유리수다 보니까 루트 3이 있는 부분과 루트 3이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면 돼요.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이 4, 뒤에 거 제곱이 3, 그럼 7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B 루트 3 그러니까 2B의 루트 3 그리고 3B 나오죠. 3B 플러스 C가 0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겠네요. 루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요. 그러면 7A 그 다음에 3B 그러면 C가 자 더해져서 루트가 없는 식이고요. 루트 3이 있는 식은 여기 4A 그 다음에 2B 자, 이것이 0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얘가 0 되려면 이것도 0이 돼야 되고요.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0 되려면은 A는 2A, B는 마이너스 2A군요. 자, B가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7A 마이너스 6A 플러스 C도 0이 돼야 되고 C의 값은 뭐죠? 마이너스 A로 바뀌네요. 그래서 B도 C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원래식을 잘 보시면 원래식을 A, B, C 들어갈 자리에 A로만 표현해 봅시다. 그럼 A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B가 2A라고 했으니까 2 루트 3 A의 X C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요거 풀란 얘기랑 같은 겁니다. 자, A를 하나 지워도 돼요. 0이 아니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1은 0. 자,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였던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공식을 써봅시다. X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루트 3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이 3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이 돼서 4 이렇게 됩니다. 즉 루트 3에 플러스 2하고 루트 3에 마이너스 2가 각각 알파 베타였던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요거고요. 베타분의 1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베타분의 1은 이것의 역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를 유리화하면은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4 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3에서 더하기 2 이렇게 표현돼서 자, 요게 베타분의 1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잖아요. 알파가 루트 3 더하기 2였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 루트 3에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3번 문제입니다. AB가 2라고 되어 있고요. BC가 4예요. 사각형 ABC가 있고 대각선 BC 위에 한 점 O를 잡고 O에서 4변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사각형 요거 넓이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 넓이 하고 요 넓이. 자, 요 넓이 두 개의 합이 3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AP의 길이를 묻고 있어요. 요 AP의 길이를 뭐 X라고 둬보죠. 그럼 얘가 2이고 얘가 4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삼각형도 자, 여기 큰 삼각형과 닮음이에요. 2대 4. 1대 2 비율이죠. 여기를 X라고 잡았을 때 여기 자연스럽게 2X 됩니다. 자, 그럼 요 길이는 4에서 2X 뺀 거. 그렇죠? 요 길이 X였고요. 요 길이는 2에서 X를 뺀 거네요. 자, 여기 넓이는 X 곱하기 4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이 넓이는 여기가 2X잖아요. 2X 곱하기 2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두 개의 넓이를 곱하라는 얘기는 4X 그리고 2X 제곱 요거 하고 더해야겠네요. 요것도 4X 마이너스 2X 제곱 즉 8X 마이너스 4X 제곱 이 넓이의 합인데 그 합이 지금 얼마 나오라고요? 3 나오라고 했네요.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0 되는 2차 방정식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뀌겠네요. 3, 1은 3, 2는 4,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따라서 X값은 2분의 1이 되든지 2분의 3이 되는데 여기서 AP의 길이는 더 짧다고 했어요. BP의 길이보다. 따라서 2분의 1을 답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536번으로 가보죠. 0보다 큰 CBA에 대하여 세 실수 ABC가 세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어요.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공통근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를 직접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의 알파의 제곱 빼기 2B의 알파 플러스 C는 0 돼요. 여기다가도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도 0 됩니다. 여기다가도 똑같이 알파를 집어넣으면 C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 또한 0이 돼요. 이때 이 식을 다 더하면은 알파의 제곱의 개수는 A 마이너스 2B 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알파의 제곱. 자, 알파의 개수도 마찬가지겠죠. A 마이너스 2B C 이렇게 나오는군요. 똑같아요. 알파 상수항도 보면 A 마이너스 2B C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것이 여전히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A 마이너스 2B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묶어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며 얘가 지금 오메가지 않습니까? 오메가는 실근이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해는 허수입니다. 근데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으니 이쪽에서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2B 더하기 C가 0이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돼요. 이건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니은으로 확인해 볼게요. 니은을 확인해 봅시다. 그럼 니은은 이거 A의 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X는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A-2B에 C를 더한 게 0 된다고 했고 그럼 2B 대신에 A 플러스 C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한번 써보자고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2B 들어갈 자리에 A 더하기 C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C 이거 0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A, C 둘 다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아이고, A 1이다. A 1이고 둘 다 마이너스면 A의 X 마이너스 C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이 0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하나가 X는 1 나오잖아요. 하나는 X는 A분의 C 나오거든요.
a분의 c라는 것이 이게 a하고 c 중에서 양수가 되며 a분의 c는요. 당연히 1보다 작죠.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디귿 확인해 볼게요. 중근을 갖는지를 조사해 봅시다. 첫 번째 식은 방정식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갖죠, 근을. 중근을 갖는 식은 두 번째 식이거나 세 번째 식인데 둘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b의 제곱이 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2 곱하기 2b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이거는 c제곱이 양수, bc도 양수니까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로 세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조사해도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c예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b예요. 자, 그래서 0보다 큰 게 분명하죠. a는 양수, c, b도 양수다 보니까 양수의 합은 0보다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지 않아요. 중근을 갖는단 말 거짓말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문제로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된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 p1의 모든 값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식이 어떠한 다항식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잖아요. 이거 전개를 좀 먼저 해보자고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4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의 x 2a 제곱 플러스 4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 돼야 됩니다. 판별식 조사하면 9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하면은 2a의 제곱에 2a 제곱에 플러스 4 요거예요. 그러면 8을 뺐으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요게 0 돼야 됩니다. 이 판별식이 0 돼야지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a의 제곱의 값이 16이라는 얘기고 a는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한번 볼 거고요. a가 4일 때도 볼 겁니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가정해보고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식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되며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36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곱을 계산해봐도 2a제곱 플러스 4를 계산해봐도 36이 나와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px 플러스 2가 요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px는 뭐다? 2를 빼면 된다. 그럼 x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었죠.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4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라고 한번 잡아보죠. a가 4라고 잡으면 a가 마이너스 할 때 부호 바뀌었네. 그쵸? 얘가 바뀌었네요. 어떡하지? 이게 플러스 4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네. 요게 마이너스 4라고 해야겠네. 마이너스 4라고 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12x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6 똑같겠죠? 36이에요. 그럼 요 식은 x 플러스 6의 제곱이다 보니까 자, p의 x에서 2를 더한 요 식은 x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달고 x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px는 x 플러스 6에서 2를 빼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져서 총 px는 4개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p에 1을 묻고 있다 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1을 집어넣으면 3, 1을 집어넣으면 5가 될 수도 있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자, p1이 될 수 있는 값은 요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540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가 0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pq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pq의 개수. pq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알파와 베타는 각각 양의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고 있다. 요게 핵심 정보가 되는데요. 자, 이 말은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알파, 베타는 제곱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제곱수인데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어떠한 소수의 제곱의 꼴로 만들어져야지만 약수의 개수가 3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2의 제곱 있고요. 3의 제곱도 있을 수 있고 4는 안 되죠. 소수가 아니니까. 5의 제곱 괜찮아요. 6의 제곱 안 되고 7의 제곱 7, 7에 49 7의 제곱도 허락하고 8, 8, 6 안 되고 9, 10, 11의 제곱 이렇게 13의 제곱은 150을 초과하니까 안 됩니다. 요만큼 나와요. 얘가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두 개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P라는 값은 Q라는 값은 각각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가 일단 121이에요. 121에 4를 곱하면은 벌써 150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요 두 개 괜찮겠죠. 그러니까 4하고 9를 더하고 4하고 9를 곱해도 150을 넘지 않아요. 그렇죠? 자, P는 두근의 합입니다. 그러면 4하고 9를 더한 경우 되고 Q는 두근의 곱이다 보니까 4하고 9를 곱한 값이 허락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4하고 25, 4 플러스 25 그러면 150 초과하지 않고 4 곱하기 25를 해도 150을 초과하지 않아서 됩니다. 2하고 49 더한 건 되겠지만 4 곱하기 49 4 곱하기 49를 하면요 4, 4, 16 150을 초과해서 안 돼요. 예, 그럼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PQ의 순서상 그래서 요렇게 잡히거나 요렇게 잡히는 두 가지 경우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542번으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했고 자, 알파의 세제곱하고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본 정보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결과는 이 두 근의 합이다 보니까 1이 돼야 되고요.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결과는 이게 A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정보가 되겠네요. 특히 알파의 세제곱하고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를 인수분해 쪽에서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만족하겠죠. 자,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었었어요. 1의 3제곱 1 알파 베타는 A였습니다. 그럼 3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란 얘기예요. 따라서 A 값은 1이면 됩니다. 자, 두근의 합도, 두근의 곱도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은 0. 요 식은 이거 오메가 식이었죠. 예. 양변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곱했나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자, 요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세제곱에서 1을 더한 게 그쵸? 이게 0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얘기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단위원을 그려서 접근했단 말이죠. 단위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단위원을 그리고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 60도 칸이었고요. 이 마이너스 1 칸이었고 여기 마이너스 60도 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세 개. 여기가 만약에 오메가라면 이 오메가 바였던 거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계산하면요. 자, 만약에 이거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알파의 제곱은 여기가 있어요. 60도 더 증가되면. 베타의 제곱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알파의 세제곱에 베타의 세제곱을 더하게 되면은 세제곱을 더하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2일 때도 3일 때도 괜찮죠. 하지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조건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파의 4제곱도 한번 가보자고요. 베타의 4제곱,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은 알파의 4제곱 여기에 있어요. 알파 제곱, 세제곱, 4제곱,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여기가 있죠. 베타,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 베타 4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여전히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5제곱도 가볼까요? 베타의 5제곱. 5제곱은 어디죠? 알파 1, 2, 3, 4, 5 여기입니다. 베타 5제곱은 여기겠죠. 그래서 이건 1 돼요. 그 얘기는 여기서 더하면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과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이 각각 더하면 0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은 4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알파고요. BC의 길이가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자, 좀 문자를 설정해 볼까요? 여기를 내가 t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기도 t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여기 알파다 보니까 여기는 알파에서 t를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음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t 대 t는 알파 대 베타를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애초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였었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알파 t, t 알파는 베타의 알파 빼기 t를 만족할 거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t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왼쪽으로 넘겨보면 그리고 t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t 이렇게 발생이 될 거고 걔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t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4였고 알파 베타는 2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4분의 2, 2분의 1. 자, 여기서 둘레의 길이하고 넓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둘레의 길이는 4t죠. 여기서 4를 곱하면 이게 2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넓이는 t제곱이에요. 그럼 4분의 1입니다. 이 두 개의 값, 즉 2하고 4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4분의 8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x의 제곱의 개수는 4로 잡고 합이 4분의 9다 보니까 마이너스 9의 x로 잡으면 되고 곱은 그죠? 곱은 4분의 16분의 8이요? 그럼 4분의 1로 잡으면 되겠네요.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2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설정하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잘 표현된 식이고 이때 m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이거요. n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는 게 요구사항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54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이렇게 썼대요.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이거를 이제 두 근의 공식을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이용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면 자, 두 근의 합은 2a, 2b분의 2a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b분의 a로 계산하겠다는 뜻이고요. 두 근의 곱은 자, 두 근의 곱은 아래가 지금 2b다 보니까 4b. 예, 좀 여기다 4b로 쓸까요? 여기다가 자, 두 근의 곱 다시 볼게요. 두 근의 곱은 여기 4b 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는 앞에 거 제곱이 a의 제곱이고 빼기 뒤에 거 제곱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bc 이렇게 표현돼서 a제곱 지워집니다. 플러스로 바뀌고 4도 지워져요. b 하나 지워집니다. 그래서 b분의 c로 계산했다가 두 근의 곱이에요. 자, 두 근의 곱은 b분의 c로 계산하겠다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PQ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P 플러스 Q는 두근의 합으로 계산된 건데 그 두근의 합이 B분의 A를 이용하라고요. B가 1이고요. A가 K입니다. 즉 K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두근의 곱은 B분의 C다 보니까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래서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8로 계산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PQ, P 플러스 Q와 P 곱하기 Q를 묻고 있죠. 자, 얘를 P라고 놓고 Q라고 놨는데 지금 또 하나의 정보가 뭐가 있냐면 알파 플러스 5하고 베타 플러스 5를 두 개를 곱해서 2가 나왔대요. 근데 얘를 PQ로 표현하면 P가 알파 플러스 4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P 플러스 1로 바뀌어요. 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Q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2가 나왔다란 말과 같습니다. 자, 요거 전개를 좀 해보면 P 곱하기 Q에다가 P 플러스 Q 그 다음에 1을 더한 게 2가 됐다라는 정보하고 같은 정보죠. 앞에 거 곱하고 이렇게요. 자, 결국은 요게 1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PQ는 마이너스 8. 자, P 플러스 Q는 이 K. 이게 1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9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K가 9일 때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9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자, 빼기 8이 0이라고 잡았을 때 올바른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알파하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4하고요. 베타 플러스 4를 더한 게 이 한 덩어리를 치환된 결과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돼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알파 베타의 합을 묻고 있는 게 두근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8을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분의 1이 돼서 9분의 8, 9, 73이 답이 되어야겠죠. 9분의 마이너스 73을 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645번 문제로 가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추구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fx가 주어진 거고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교점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 그 교점의 x 정보가 a 빼기 4, a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fx하고 gx가 절대값끼리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f의 x하고 gx가 같은 경우를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f의 x하고 마이너스 gx하고 두 개 같은 경우를 보면 됩니다. 지금 요 경우의 함수의 교점이 각각 a 빼기 4와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 요것의 근은 자연스럽게 a 빼기 4 하나 나오고 a 더하기 3도 하나 나와요. 자, 요거는 gx의 그래프를 뒤집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될 때는 여기에 있는 부호가 여기 교점의 x 정보가 요것의 부호를 뒤집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교점의 x 정보는 요것의 부호를 뒤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부호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고 요것의 부호를 뒤집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됩니다. 총 4개의 근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4개의 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곱의 합이 60이래요. 그러면 식은 제곱의 합이 60이다 보니까 a-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제곱은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이것도 a 빼기 4의 제곱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이 60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값이고 얘랑 같은 값이죠. 여기가 30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a의 제곱에 플러스 6a 플러스 9 자, 요 두 개를 더한 결과가 30이면 됩니다. 즉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두 개 더하면 25 요게 30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5가 0 되는 상황이네요.
자,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답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이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gx가 이차함수고 1차함수 hx에 대하여 fx, hx의 교점에 접하는 x점의 좌표는 알파, gx하고 x하고의 교점은 베타라고 합니다. 자, 두 함수 fx하고 gx 최고차의 개수는 각각 1과 4라고 합니다.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대 베타 비율이 1대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fx의 최고차 개수는 1이고요. gx의 최고차 개수는 4입니다. 근데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gx의 그림은 좀 더 뾰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알파에서 접하고 여기는 베타에서 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비율이 1대2라는 정보도 주어져 있고 fx하고 gx는 최고차의 개수 b는 이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할 때는 fx하고 gx의 교점이 존재할 텐데 그 교점의 좌표를 t라고 잡았다. 그럴 때 알파분의 t의 값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f의 x라는 함수가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인 2차 함수라고 하고요. hx라는 함수를 mx에 플러스 n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교점이 만들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알파, 베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알파, 베타의 근은 이 두 개를 같다고 놨을 때의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 얘기는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와 m의 x 더하기 n을 같다고 놨을 때의 해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얘를 넘겨서 는형을 만들면, 즉 f의 x에서 hx를 뺀 요 녀석의 함수를 gx라고 설정한다라고 하면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되는, 즉 2차 함수의 x 절편이 되는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알파, 베타가 1차 함수와 교점이지만 지금 이 두 개를 뺐을 때, 즉 차이 함수로 봤을 때는 그게 각각 x 절편으로 표현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fx라는 함수가 2차 함수예요. gx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입니다.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4고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걔를 차이 함수로 본다고 하면 fx는 이렇게, gx는 좀 더 뾰족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고 이 점이 t가 되는 거예요. 교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 이건 최고차의 개수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함수는 이 x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거랑 같다고 했어요? f의 x를 한쪽으로 넘긴 겁니다. hx를. 자, 요 함수는 알파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직선이다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x-알파의 제곱으로 설정할 수 있고, g의 x에서도 hx를 뺀 요 함수는 최고차 개수 얘를 4라고 했으니 직선을 빼도 최고차 개수 4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x-베타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t의 값은 요 함수와 요 함수를 같다라고 놨을 때 발생되는 근이 바로 t가 되겠고, 알파와 베타 사이의 t를 묻고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사이의 값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조건에서 알파, 베타가 1대2라고 했으니 베타 들어갈 자리에 2알파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얘는 4의 x-2알파의 제곱이라고 놔도 괜찮겠죠. 그리고 두 개를 같다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x-알파의 제곱과 4의 x-2알파의 제곱이 같아요. 전개해 볼까요? 자,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x 더하기 4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왜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요 식은 x세제곱 발생할 거예요. x의 제곱 3개. 그리고 마이너스 16에서 2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12알파 x 이렇게 발생될 거고, 16알파 제곱에서 알파 제곱 빼면 15. 그렇죠? 15.
다시요. 4, 4, 16에서 16 마이너스 16에서 2를 더한 마이너스 14네요. 그쵸? 그 다음에 14 알파 x, 그 다음에 16에서 알파를 빼면 15 알파의 제곱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다 t를 집어넣는 게 근이에요. 여기 t가 이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t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4의 알파 t 플러스 15의 알파의 제곱이 0을 만족을 할 거고,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였죠? 알파분의 t였었어요. 그래서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3의 알파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발생할 거고, 요식은 마이너스 14의 알파분의 t 이렇게 발생할 거고, 이쪽은 15 알파 제곱으로 나눴어요. 이걸 만족합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여기를 살짝 다른 값으로 치환을 좀 해볼까요? 여기를 p라고 둘까요? 그럼 3p의 제곱 마이너스 14p 플러스 15가 0이 돼야 되고, 인수분해 시도합시다. 3, 1은 3, 5, 3, 15, 5, 3, 15. 9에서 5를 둘 다 빼기로 가면 되겠네요. 따라서 p의 값은 구하려는 값이고, 얘가 3분의 5가 되는 경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이 되는 경우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3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3이라면요. 자, 얘가 3이라면 그 알파분의 t가 만약에 3이라면 t 값은 3알파가 되죠. 근데 베타가 뭐라고 그랬죠? 2알파예요. 그러면 3알파는 저 뒤쪽에 있는 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5가 p값, 즉 알파분의 t값이 3분의 5로 결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분의 5가 되어야겠네요. 자, 47번 문제로 가보죠.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사에서 1사를 x 절편으로 갖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2분의 1 x와 접한다고 했으니까 함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f의 x라는 함수를 1사를 지나간다고 했고, 최고책에서 모르니까 a라고 잡고요. x-1 그 다음에 x-4라고 설정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하고 2분의 1 x하고 같다라고 놨을 때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2를 곱할까요? 그러면 2a에 x-1 x-4 그것이 x가 될 거고, 2a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요게 x를 넘기면 2a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a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x 그 다음에 8. 자, 요것이 0 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돼야 된다고요. 자, 판별식 계산합시다. b의 제곱 10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a 곱하기 8a 이것이 0 돼야 접하는 상황이에요. 자, 100a의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 해서 8, 8에 64네. 64의 a의 제곱을 뺀 결과가 여전히 0 돼야 됩니다. 그럼 36a의 제곱에 20a 플러스 1이 0 이렇게 생겼네. 자, 인수분해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36은 2 곱하기 18로 분해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되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둘 다 플러스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a 값은 마이너스 18분의 1로 결정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a 값이 2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2분의 1 집어 넣어보면 되겠죠. 자, 2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냐면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값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에다 1을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요 식이어서 x-2의 제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때 x값은 2가 돼요. 이게 접점이 2란 얘기입니다. 자, 요 그림은 접하는 요 접점이 2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계산하면요. a의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1 요거 한번 적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9분의 1 되는 거고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일단 남겨 있고 마이너스 18분의 1 집어넣으면 9분의 5 맞죠? 9분의 5에서 왜냐면 9분의 10이었으니까요. 플러스 1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9분의 5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1 들어가고 x 그다음에 18분의 1 집어넣으면 18 9분의 4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어요. 식이. 여기 양변에 9를 곱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에 9를 곱하면 9 빼기 5다 보니까 4가 되는 거예요. 9를 곱하면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거는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접점의 x 정보를 마이너스 2로 설정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fx가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보니까 fx는 구체적으로 마이너스의 어떤 거였죠? 요거였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였던 거예요. 자, 요거하고 누구랑 같다가 놔야 됩니까, 이제? 4분의 1 x랑 같다고 놔야지. 그쵸? 그래야지만 교점의 알파벳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것이 4분의 1 x라고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러 갑시다. 양변에 4를 곱해요. 그럼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4를 곱했습니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x의 2x의 제곱 플러스 10x에서 1 빼면 9x 마이너스 8는 0.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묻고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이다 보니까 2분의 9를 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2분의 9가 답이 됩니다. 자, 649번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세 점이 A점, B점, C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C란 점이 어디 이런 데 있다고 하면 당연히 최대가 되지 않겠죠. 이유는 여기에 높이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평행이 되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가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계산이 거리값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여기에는 요 직선하고 여기는 요 접선하고 접할 때 평행인 상황의 점이 이상적인 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높이를 구하려면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직선과 평행이 되는 접점의 정보를 잡아와야 이 넓이가 가장 크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울기를 찾아서 그 기울기와 같게 되는 요 직선이 접선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보죠. 자, 먼저 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보면요. x의 증가량이 3입니다. 여기 3. y의 증가량이 3이니까 그 기울기 1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k라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2차 함수는 주어져 있죠. 즉, 요거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빼기 5하고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되는 k의 값을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점의 좌표가 곧 a가 되는 거죠.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x의 제곱 왼쪽으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5x 발생할 거고 플러스 5에서 k를 더한 식입니다. 자, 판별식을 조사해서 0되게 만들어주면 25 마이너스 4 곱하기 5에서 k를 더해요. 이거 0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25에서 20을 빼니까 5 마이너스 4k 이게 0. 따라서 k는 4분의 5가 결정이 돼요. 자, k가 4분의 5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인데 그 완전 제곱식이 어떤 것의 제곱인가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요 식이요. 그러니까 x좌표가 2분의 5예요. 그러니까 a 값은 2분의 5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직선식은 이게 k 값이 4분의 5다 보니까 직선은 y는 x 플러스 4분의 5예요. 여기 2분의 5를 x값 2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5에서 4분의 5를 더한 값이 b 값인 거죠. 그러면 4분의 15네요. 이게 b예요. 자, 요 점과 요 점이 즉 2분의 5, 4분의 5가 바로 c점이 됩니다. 자, 지금 넓이가 최대일 때 a분의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넓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a분의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2분의 5분의 b가 4분의 15였죠. 약분되면 2가 될 거고 약분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을 답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지금 650번 문제인데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어쨌든 첫 번째 가조건을 봤더니 추계방정식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 빼기 x에서 1 더하기 x가 똑같다는 얘기는 추계방정식이 x = 1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0, 3에서 최대값이 4, 최소값이 0이라고 했고 이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항상 요 점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위로 볼록인 경우가 있고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추계방정식이 1이라고 했다 보니까 여기를 1로 잡아볼게요. x = 1로 잡았을 때 범위는 0과 3 사이에서 범위를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여기쯤 될 거고요. 3은 그거보다 멀리 떨어진 한 요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 여기 높이는 4가 돼야 되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 여기 높이는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1,-1이라는 점은 x가 1일 때 y가 -1은 요거보다 밑에 있는 어떤 점이겠죠. 그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항상 만난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죠. x가 1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0과 3 사이 0은 한 요쯤 3은 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을 3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럴 때 최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요 점을 집어넣은 값을 최대값이 4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고 최소값은 0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0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x축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1,-1이라는 점은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어떠한 직선을 그리더라도 만나게 된다. 어떠한 직선을 그려도 그렇죠.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차 함수의 그림이에요. 그럼 식 어떻게 설정합니까? x-1 최고책에서 뭔지 모르고 x-1의 제곱에 플러스 4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3을 집어넣은 게 0이라고 했으니 3을 갖다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가 0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1로 결정돼서 fx는 완성된 거예요. x-1의 제곱에 플러스 4로 결정이 된 겁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f4의 값을 묻고 있죠.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4 집어넣으면 -9에서 4를 더하면 -5를 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자, 652번 문제로 가보죠. 실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주어져 있어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2하고 10 사이에서는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와 6 사이에서는 최대값과 6에서 10 사이에 최소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비슷한 건데요. 일단은 여기 범위가 2하고 여기 2, 그 다음에 10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추계방정식이 A다 보니까 A의 값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돼도 됩니다. 이렇게 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접하고 있어도 이렇게 접해도 이렇게 접해도 최소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쨌든 2하고 10 사이에 지금 a가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여기 사이에 6이 있어요. 그쵸? 6이 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2와 6 사이의 함수의 최대값과 6과 10 사이의 함수의 최소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6하고 10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2와 6 사이에 최대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요. 항상 높이 있잖아요. 6하고 10 사이의 최소값은 0이 있고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2하고 6 사이의 평균이 4지 않습니까? 4하고 2 사이에 요렇게 즉 요렇게 접하는 접점이 2와 4 사이에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2하고 6 사이의 최대값은 6입니다. 6하고 10 사이의 최소값은 6일 때고요. 그래서 같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얘가 아니라 이게 4하고 6, 요 사이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2에서 최대가 만들어지고요. 2와 6 사이의 범위 내에서는 그 다음에 6에서 최소가 만들어지겠죠. 6하고 10 사이의 범위 내에서 이게 같은 값이 아니라고요. 그러려면 2하고 4 사이에 접하는 접점의 정보가 존재해야 합니다를 간접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A의 범위는 2부터 시작해서 4까지이고 그리고 구하려는 것은 F의 1의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값.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일 거고 얘는 A 더하기 1 전체를 제곱한 거랑 같아요. 지금 A의 제곱에 플러스 2A의 더하기 1을 말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새로운 A에 관한 함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GA라고 할까요? A의 범위는 2와 4 사이에 있을 때 G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범위는 2와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고 그다음에 4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군요. 따라서 G에 2를 대입합시다. 2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올 거고요. G에 4를 대입하면 25가 나와서 자, 요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사항이었던 겁니다. 답은 34가 돼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6번으로 가보죠. 그림과 같이 각 A가 90이래요.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6인 거예요. 여기도 6인 거죠. 요 길이는 6 루트 2죠. 1대1 때 루트 2를 만족할 테니까. 자, 이 넓이의 최대를 묻고 있습니다. 최대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600이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뭐죠? 루트 2를 곱해야겠죠. 여기다가. 그럼 루트의 2에다가 600이 x로 표현될 거고 자, 여기 x다 보니까 이거 루트 2로 나누셔야 됩니다. 요 길이랑 여기는 같아요. 루트 2분의 x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길이는 원래 여기 6이니까 6 루트 2였죠. 6 루트 2에서 지금 루트 2분의 x를 뺀 거예요. 자, 그럼 길이 다 측정됐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하면 2분의 1에 자, 윗변하고 아랫변하고 합해야 됩니다. 6 루트 2 전개하면 루트 2x 더하기 6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 이렇게 표현되고요. 높이는 루트 2분의 x예요. 자, 2차 함수식이 나오는군요. 자, 그 안쪽에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6 루트 2, 6 루트 2, 12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죠. 2분의 3 루트 2 x 2의 x 이렇게 되겠죠. 2분의 그러니까 루트 2하고 2분의 루트 2하고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6 루트 2 계산됐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곱하기 루트 2분의
x 이렇게 돼요. 자, 루트 2를 분배시킬까요? 루트를 분배를 루트를 나눕시다. 전개해서 2분의 1에 여긴 12 마이너스 2분의 3 x 루트를 분배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x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2분의 3 한번 다시 묶을게요. 그러면 4분의 3이 될 거예요. 2분의 3을 묶었어요. 2분의 3을 묶으면 이게 얼마죠? 2분의 3 묶지 말고 3을 먼저 묶을까? 2에 3 헷갈리니까 이건 4가 될 거예요. 3을 묶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x 다시 2분의 1 묶자. 그러면 4분의 3 2분의 1로 묶었어요. 그럼 여기는 8 빼기 x 이렇게 되고 이건 x예요. 자,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8입니다. 이게 y 절편이죠. 자, 축의 방정식은 x가 뭐일 때입니까? 0과 8의 평균 4일 때입니다. 그럴 때 최대값이 만들어지고 4를 직접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12. 자, 넓이는 12일 때 최대가 되면 알 수 있죠. 넓이의 최대값은 1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보충 영상으로 질문을 처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